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 때문에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특정 과일을 즐겨 드신 분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특정 과일을 드셨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도 밟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과일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매일 독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생명을 지키는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진대사는 젊었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죠. 간은 해독 기능이 40%나 약해지고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면서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60세 이후엔 치명적인 독으로 변합니다. 젊을 때는 과당이 간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됐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남은 과당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 당뇨를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건 과일의 칼륨 성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걸러냈지만 60세 이후엔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이 몸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의 옥살산은 신장에 돌을 만들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젊을 땐 괜찮던 양도 60세 이후엔 위험 수준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60세 이후 과일 선택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완전히 망치고 병원비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천만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수박은 여름 대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박 한 조각 약 200g에는 무려 18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설탕 5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미국 당뇨학회가 진행한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수박을 자주 드신 그룹에서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입니다. 수박은 90%가 물인데
이 많은 수분이 약해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이 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에 서너 조각만 드셔도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분량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 중 상당수가 수박을 과다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리코펜 성분입니다. 적당량은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그리고 수박은 혈당 지수가 70이 넘습니다. 이건 흰 쌀밥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 대신 다른 시원한 과일을 찾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정말 수박을 드셔야 한다면 아주 작은 한 조각만, 그것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완전히 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상큼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시지만 60세 이후엔 정말 위험합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브로멜린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성분인데 젊을 땐 소화를 돕지만 60세 이후엔 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미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브로멜린이 들어오면 위궤양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 60세 이상 위궤양 환자의 45%가 파인애플을 자주 드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복에 파인애플을 드시면 위벽이 직접 공격받아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토혈을 하거나 흡변을 보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엄청난 산성도입니다. 파인애플의 pH는 3.0에서 4.0으로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치아 에나멜은 이 산성에 녹아내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드시면 치아가 시리고 부서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틀니를 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산이 잇몸을 자극해서 염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당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파인애플 100g에 13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한 컵만 드셔도 하루당 섭취 권장량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면서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입술이 붓거나 혀가 따끔거리거나 심하면 두드러기가 전신에 퍼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파인애플이 약물 효과를 변화시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파인애플은 완전히 끊으시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보충을 위해 오렌지를 드시는데 60세 이후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오렌지의 가장 큰 문제는 구연산입니다. 오렌지에는 강력한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위산 역류를 심하게 만듭니다. 60세 이후엔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산성이 강한 오렌지를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밤낮으로 괴롭힙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 오렌지 주스를 끊었더니 증상이 70% 이상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오렌지의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염입니다. 오렌지에는 신장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염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옥살산염이 쌓이면 돌이 만들어집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프고 재발률도 90%에 달합니다. 오렌지는 당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 12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오렌지 주스는 더 심각합니다.
한 컵에 20g이 넘는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시판 오렌지 주스는 당분이 추가로 들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오렌지의 높은 칼륨도 문제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오렌지를 자주 드시면 칼륨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서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오렌지가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오렌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험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예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60세 이후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체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 체리 10개에는 무려 1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초콜릿 한 조각과 맞먹는 양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체리를 드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특히 미국산 체리나 수입 체리는 크기가 커서 당분이 더 많습니다. 한 줌만 드셔도 혈당이 200을 넘어갈 수 있어요. 체리의 또 다른 문제는 소르비톨 성분입니다. 체리에는 소르비톨이라는 당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게 60세 이후 약해진 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어 복부 팽만감, 설사, 복통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체리를 드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소르비톨 때문입니다. 체리는 산성도도 높습니다. 체리의 강한 산성이 위장을 자극해서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체리의 씨앗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리 씨에는 미량의 씨아나물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땐 해독되지만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성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씨를 실수로 씹어 삼키면 메스꺼움과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체리는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면역 체계 변화로 갑자기 체리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건포도처럼 말린 체리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생체리보다 3배나 해롭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리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콤한 맛에 속아 건강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박, 파인애플, 오렌지, 체리. 이 4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소화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고 과일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과 높은 식이섬유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겨우 6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키위의 악티니딘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고기나 생선을 드신 후 키위 한 개를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키위를 매일 드신 그룹에서 변비가 80% 개선됐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키위 한 개에 오렌지의 2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오렌지와 달리 산성도가 낮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 연구진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하루 키위 3개를 8주간 드신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 떨어졌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수면의 질을 높여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1개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골드 키위나 그린 키위 기준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키위는 껍질째 드셔도 되지만 입안이 까칠하다면 껍질을 벗겨 드세요. 60세 이후 소화와 혈압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면 키위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60세 이후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최고 과일입니다.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극도로 낮은 당분입니다. 자몽 반개에는 겨우 8g의 당분만 들어있고 칼로리도 4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완벽한 과일입니다. 자몽에는 나린제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자몽 반개를 드신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30%나 낮아졌습니다. 자몽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12주간 매일 자몽 반개를 드신 그룹에서 허리둘레가 평균 3.5cm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자몽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몽의 풍부한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몽은 또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와 각종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자몽 반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몽을 고를 때는 묵직하고 껍질이 매끈한 것을 선택하세요. 60세 이후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자몽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과일이면서 60세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입니다. 배 1개에는 85%의 수분과 5.0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조합이 60세 이후 흔한 변비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배에는 또한 천연 소르비톨이 적절히 들어있습니다. 체리의 과도한 소르비톨과 달리 배의 소르비톨은 적정량이라 변비를 해소하면서도 설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배의 또 다른 장점은 기관지 건강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옛날부터 배는 기침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배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에 들어있는 칼륨이 적절한 양이라 혈압을 낮추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배의 당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배 1개에 10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배는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서 술을 드신 다음 날 배를 드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배 반개에서 1개 정도입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배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상처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2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소화와 기관지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배는 꼭 드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60세 이후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최고 과일입니다.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과 높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딸기 100g에는 겨우 7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가득합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딸기를 주 2회 이상 드신 그룹에서 치매 발생이 25% 감소했습니다. 딸기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딸기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딸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딸기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딸기의 엘라그산이 관절염, 혈관 염증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켜 줍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딸기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또한 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황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합니다.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딸기 7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세요. 꼭지를 떼고 씻으면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딸기를 고를 때는 빨갛고 윤기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크거나 하얀 부분이 많으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딸기는 필수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첫째, 과일 섭취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엔 과일의 당분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엔 과일을 피하세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 당분이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둘째, 과일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키위 2개, 자몽 1개, 배 반 개, 딸기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당뇨와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과일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60세 이후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 있어 빨리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한 입에 20회에서 30회 씹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배나 사과처럼 단단한 과일은 더욱 잘 씹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과 유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과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해서 소화가 어려워지죠.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또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를 드신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일부 과일이 약물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과일 먹기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을 먹는 중이나 직후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혈당 체크를 습관화하세요. 당뇨가 없어도 60세 이후엔 가끔 혈당을 재보는 게 좋습니다. 과일 먹기 전과 먹고 2시간 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만약 넘는다면 과일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자가 혈당 측정기를 하나 구비해 두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과일 보관법을 알아두세요. 키위는 냉장 보관하되 5일 이내에 드시고 자몽은 상온에서 일주일, 냉장에서 2주일 보관 가능합니다. 배는 냉장고에서 2주일까지 보관되고 딸기는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드세요. 과일을 씻을 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농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은 물에 5분간 담갔다 헹구면 더 좋습니다. 여덟째,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몸 상태는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혈당 변화, 소화 상태, 체중 변화, 기분까지 함께 적으면 더 좋습니다. 한 달만 기록해도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공책에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60세 이후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당,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바꾼 후 건강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치가 개선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관리 의욕도 높아집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과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수박, 파인애플, 오렌지, 체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 강한 산성, 효소 자극, 옥살산 등으로 혈당 급상승, 위장 손상, 신장 결석,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는 키위, 자몽, 배, 딸기입니다.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과 풍부한 영양소로 소화 개선, 혈당 조절, 뇌 건강, 혈관 보호에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당장 끊으시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매일 적당량 드세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단체방에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끊고 건강한 과일만 드시겠다는 각오를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더 자세한 맞춤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1:1 건강 상담과 특별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